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최중봉 국장님이야 우리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조직 운영에 보면 이 지금 종이 기록물 정리 및 DB 전산화 사업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정리할지 뭐 이런 것들도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요번에 지금 하게 되는 그 DB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2000년 이전에 생산됐던 준연구 이상 그 기록물들, 수기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록물이 한 7만 5천 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 기록물만 저희가 발췌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 공사라든지 허가 또는 보상 관련된 서류, 신분이나 재산 권리 변동 등에 관한 문서 이런 문서들을 발췌를 했고 약 4만 8천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단년에 끝낼 사업은 아니고요. 한 8년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년이요? 예, 요 부분은 이제 금년에 예산 상황 때문에 이제 3억이 책정이 됐고요. 전문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만 일단 발췌를 해가지고 4만 5천 건 정도 된다 말씀이죠? 예, 전체 준연구 이상 그 문서가 한 7만 5천 건 되고 저희가 하여튼 총 대상으로 하는 건 4만 8천 건 정도 대상으로 8천 하고 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을 9개월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뭐 문제는 없습니까? 예, 가능한 그 범위 내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 지금 이 연구 보존물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평택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가 이제 담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 구축이 되면 뭐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페이지 그 시민 고충 처리위원 여기 찾아가는 이제 고충 민원 상담의 날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몇 회 뭐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5개 읍면동을 찾아가서 그 창구를 하루씩 저기 민원을 받았었고요. 금년에는 그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전통시장 뭐 이런 데로 좀 찾아가려고 좀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향후에 수립할 예정으로 계획. 있습니다. 그럼 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그러면 뭐 몇 회, 월 뭐 몇 회 뭐 이런 게 있나요? 월 몇 회는 아니고요. 네. 한 번 하루씩 갔습니다. 하루씩 예, 읍면동별로 하루씩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한 25군데 정도, 25번 정도 이렇게 했던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찾아가서 이렇게 고충민원 상담하면 그 효과라든가 그 민원인들의 그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응은? 예, 접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식 개선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이후에 그 현장이 아니더라도 또 시청의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민원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굉장히 유용한 좋은 그 제도 같은데 더 좀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잠깐 말씀을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 1월달 그 모금 뭐 금액 같은 게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건에 한 620여만 원 정도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95건요. 상당히 많네요. 95건. 예.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게 지금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는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외부에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행안부 그 지침도 그렇고 이제 법률에 네. 적극적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유나 뭐 이런 걸 못 하고 네. 이런 제도 자체를 홈페이지나 제도가 여러 있다는, 경로를 통해서 그 자체를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시에 좀 어려운 뭐 시골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또 여기에 우리 답례품 답례품 같은 경우도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접수 결과가 383건이었는데 여기서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었죠? 작년에 383건이 접수가 돼서 네. 올해 예산에 145건에 41억 정도를 본 예산 작년에 이제 심의를 올렸는데 네. 일부 부서 4건 정도가 좀 삭감이 되거나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최종 144건에 예. 40억 5천만 원 정도가 본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140건 정도. 그러면 한 반은 안 되더라도 한 40% 정도 37.6% 그 정도 예,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됐습니다. 이게 좀 주민이 이제 우리 이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이게 보니까 그런 컨설팅 교육이라든가 이런 제안에 관련된 교육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좀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면 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단 말이죠.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컨설팅부터 해서 서로 간에 뭐 토론과 토의를 거치고 굉장한 검토를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투표도 하고 선발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발표회도 하고 굉장히 주민총회 때 마지막 최종 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본청에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 어떤 시스템이 있죠 지금? 본청에서 하는 에너지 시 일반 제한 사업이 그 참여 예산이 4가지로 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 소관 사업, 즉 읍면동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체 이제 네네. 공통되거나 예. 시 전체에 해당되는 일반 제한 사업이 있고 민간 협치형 제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소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일반 제한 사업이 있고 주민자치에서 제한하는 사업이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하는 읍면동 일반 제한 사업이나 주민자치 하는 거는 이렇게 사전에 많은 컨설팅도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런 네. 이제 행태를 합니다. 이건 이제 한 건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을 네. 하는 거고요. 네네. 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당 3억 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지역에 25개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참여예산 분과위원들이 4개의 분과위원들이 있고 네. 또 거기서 심의도 하고 또 일부 협치위원들이 또 참여하고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주민참여예산 검토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이 사업이 적격이 되는지 법률에 위반이 되는 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과별로 이게 최종 심의가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부서 담당 직원들을 배석시킨 다음에 그걸 심의를 하고요. 거기서 조정된 거는 최종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투표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는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금액도 작고 그 내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기 편한데 하기가 편한데 전체적인 사업은 22 읍면동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투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차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좀 위임해서 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이원화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은 공론화 과정이 다 거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의 주민참여예산은 공론화 과정이 이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심의 과정들. 그런데 그 심의라는 게 이미 구성할 때 읍면동 구성 단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구성하고 뼈대를 세우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본청 거는 이 만드는 과정이 공론화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온 거를 심의를 할 뿐이고 논의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중에 삭감된 게 대부분 본청에서 진행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심의위원회나 그 어떤 뭐 자체적으로 본청에서도 굉장히 뭐 그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가 잘 활동하시겠지만 만드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없다는 거죠. 공론화의 단계. 물론 본청에다가 제출하는 분도 주민이죠. 그런데 이 읍면동의 것은 대부분 만드는 단계부터 모두의 공론화가 되는 게 있고 여기는 없다 보니 이게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읍면동이 3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 참여 예산이 도입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네네.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올해는 네. 여러 가지 먼저 참여 예산으로 컨설팅 지원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이제 그 모집이 되고 심사가 되고 네. 1년의 과정이 있다 보니 네. 그런 과정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부분 같이 이게 전체 22개 읍면대 공통되는 관심사, 논란이 될 만한 그런 현안들이 있는 사항들, 네. 좀 중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는 방법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좀 강구 그리고 한번 이제 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제한액도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예산 규모가 필요한 주민참여 예산들이 있는데 이제 그 금액 제한 자체가 굉장히 공론화되고 굉장히 잘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공론화가 된 본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진행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규모를 조금 축소할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 잘 해주십시오. 말씀 알겠습니다.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예. 위원장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일단 읍면동은 이제 금액이 작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 내 주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거를 담아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최종 총회 거쳐서 이제 연말쯤에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본 예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산 요청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시 사업은 5월 한 달간 5월경 한 달간 이제 한 달 내저 해서 이제 모든 시민에게 25개 읍면동 단체 시민 누구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뭐 이제 제한 사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한 달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읍면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큰 거는 시에다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하고 그 단위 사업비가 큰 거는 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제한된 거를 갖고 현재 시스템이 각 그 실무위원회 이제 4개 실무위원회로 이제 그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한 달간 모집 공고 시민으로부터 이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으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뭐 중복되나 그런 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실행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을에 이제 끝 맞추고 네네. 참여예산위원회 절차 거쳐서 이제 해서 이제 예산 요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모집 공고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위원장이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 그 착한 실천 아파트 봉사단 활동 내용 다변화 활동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몇 군데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쪽 현재 10군데고요. 10군데요. 고덕 8학원, 평택 용이 2편한 2단지 1단지, 힐스테이 송담, 센트럴 자이 3단지, 고덕 신동아 파밀리에, 고덕 8학원 에드포레, 호반 서밋 고덕 국제 신도시 에듀파크, 고덕 리슈벨 레이크파크, 고덕 대광 로제 비앙 디아트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지금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가요? 활동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 순환 문제, 또 생활 편의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이제 활동에 필요한 수거함이라든가 또 이제 포장지 여러 또 공유 상자 이런 이제 재료비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 거요. 예. 이게 뭐 좋은 취지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까지 하면서 뭐 또 자기가 자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 지금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청소년과 교육 청소년과 아까 이 교육 그 위기 청소년 18페이지 그 위기 청소년 맞춤형 상담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어제 이번 회기에 그 이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좀 이 맞춤형 상담 이런 거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예. 지금은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1대1 상담이라든가 이제 위기 청소년한테 이제 지역 자원을 연계해주는 뭐 이제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해가지고 1388 청소년 전화 해가지고요. 청소년 이제 그 대화를 하게 되는 청소년 지원단이나 교사 지원단 정도를 이제 해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담을 받는 그 위기 청소년들이 뭐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2021년도에는 696명이었고요. 예, 전년도에는 861명으로 뭐 이렇게 상담 건수라든가 뭐 연계 다 합치면은 861명한테 16,563건에 예, 어쨌든 수혜가 나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861명, 1명에. 이 조례가 이제 발의도 됐고 하니까 이 부분에 지금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상담이라든가 이런 재활 뭐 이런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그 22페이지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 및 신속 집행 적극 지원 이 사업에서 지금 여기 전자적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체불 대금 해소하고 하도급자 보호하는 요게인데 이 시스템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달청 그 나라장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전자적으로 대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불임금 방지 관련된 거는 저희 이제 조례가 있어서 그 확약서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하는 것도 다 그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달청 시스템에서 이게 예. 하게 돼 있나 보네요.
지금 이게 이제 뭐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 하도급자들 보호를 하는데 이 시에 이제 그 민간에서 하는 개발하는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굉장히 이런 그 뭐랄까 민원이나 이런 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그 하도급 받아가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에 참 민간 사업이라 어렵지만 좀 시에서 이걸 좀 뭐 허가할 때나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고 이런 하도급 관내 업체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거 좀 시에서도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어떻게 뭐 어렵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좀 그 하도급자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연구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뭐 이제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발주한 뭐 이런 것들은 뭐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는데, 근데 다만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끔 이제 민원으로 이제 해서 이제 시에 이제 방문하는 경우도 이제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관련 인허가 부서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그 해결될 수 있도록 매일 뭐 하도급 뭐 그쪽 민간 하도급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안내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네, 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 또 네. 찾아간 민원인들도 좀 뭐랄까 그래도 좀 행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좀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 좀 안내도 해드리고 좀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25페이지 그 차세대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 전환 구축 요 사업이 이제 행안부 위탁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게 전환하게 되면 이제 뭐 이게 달라지는 게 어떤 예,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전자 결제 시스템이 2009년도에 도입이 돼 갖고서 이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이제 기한을 할 때 그 MS사의 그 엣지라는 브라우저 그 환경에서만 기한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 전환이 되면은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다 기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한글만 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한글 외에 이제 웹 인터넷상에서도 기한을 할 수 있게끔 바뀌고 또 현재는 그 기한을 해갖고 그 첨부하는 문서 용량이 10메가인데 요게 이제 한 50배 이상 증설이 돼갖고 직원들이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바뀝니다. 대용량 파일도 전송 가능하고 그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민원 행정과 30페이지 여기 지금 민원실 내 그 인공지능 AI 외국어 통번역기 구입 및 배부 이게 있는데 이게 작년 5월에 이제 구입을 하셨나 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몇 군데나 배부를 하셨죠? 구입. 지금 5대 구입해가지고요. 예. 본청하고 송출, 안출, 그다음에 포승급사무소. 아 외국인들이 많은 예, 그런. 네. 어떻게 이걸 활용하니까 도움 뭐 많이 괜찮습니까? 예, 직원들 평이 좋습니다. 아 평이 좋습니까? 예. 저희가 어제 다른 부서 할 때 이제 외국인을 좀 민원실에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와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뭐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참고로 이제 요즘은 뭐 물론 뭐 이제 기성세대들은 뭐 영어를 뭐 초중고 이렇게 뭐 했지만 이런 토킹이라든가 뭐 이거 대화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네,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 젊은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젊은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각 곳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굳이 활용하지만
이런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기 친구들한테는 때문에 뭐 하고 예, 예.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언어권의 그 민원이 방문했을 경우에 웨어러블 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국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언어들을 또 사용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도입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 이제 지금 계속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고 하니까 민원실에 이제 인원을 좀 그 뭐야 계약직이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도입해서 좀 진행을 하면 뭐 아직 그건 좀 해결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 운영에 관련해서 이 지금 그 복지 취약계층 대상 집중 홍보해가지고 약 한 4만 9천 세대 지금 홍보하신다는데 이쪽에 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뭐 복지 취약계층 수급자하고 뭐 노인 가정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지금 했다는 말씀이죠? 예, 대상자 전체? 저 우편 발송. 우편 발송하시는 예. 거. 전체입니까 이게 대상자가? 예, 예. 4만 9천 세대 정도. 예. 이게 굉장히 그 반응도 좋고 굉장히 그 민원인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런 적인데 이걸 좀 적극 홍보해가지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또 홍보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걸 그 많은 분들이 이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종합간제소 35페이지. 네. 지금 간제 요원 1인당 카메라 대수가 약 1,400대라고 22년도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3년도 지능형 선별 관제 카메라 700대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네.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네. 그거는 지금 뭐 지능형 선별 관제가 지금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좀 뭐 개체에 대해서 구분이라든가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아주 뭐 한 뭐 활용을 직접적으로 좀 하기에는 이제 그 약간 좀 미흡한 면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1인당 한 1,400대 정도를 이제 그 관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안으로 관제를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능형 선별 관제로 가서 조금 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게 시스템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더 좀 노력을 좀 해서 지능형 선별 관제가 더 좀 정착돼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그 지능형 선별 이 카메라가 제대로 이렇게 네, 동작은 되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이제 이렇게 뭐 효율성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진다. 지금 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1인당 1,400대를 이게 관제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그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예. 그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뭐 50만 이상의 시들은 거의 저희 시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제점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지자체라든가 그런 쪽에 관제센터 쪽에서는 다 이제 지능형 선별 관제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 21명 이제 4개 조로 3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이걸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간씩 그 이제 사의 교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하루 이제 3개 조가 이제 투입되고 1개 조가 좀 이렇게 8시간 쉬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할 것 같은데 이게 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